자, 중풍. 결코 오지 말아야 할 것. 만약에 왔다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것. 완벽한 해결까지는 불가능합니다. 하지만 제가 볼 때는 90% 이상까지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주변의 경험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. 자, 이번 4부에서는 우선 중풍의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한 것들이 전조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얘기했죠. 그럴 때 예방이 중요하니까 예방에 대한 거 말씀을 드렸고, 자, 이번 네 번째는 이런 현상이 왔을 때 적어도 어떻게 하느냐, 그거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우선 평상시에 이 부분에 대한 걸 꼭 잊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십시오. 몸 반쪽이 기운이 다르다. 몸 반쪽이 차갑다. 몸 반쪽이 저리다. 몸 반쪽에서 다른 느낌이 들고 있다. 말이 새고 있다. 길거리에서 흔히 넘어지고 있다.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는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. 이런 현상이 있을 때에는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없어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. 아무튼 그런 현상이 있을 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. 또 한 가지, 이미 뇌출혈이 됐다. 뇌출혈이 되게 되면 거의 혼수 상태가 됩니다. 졸도라고 그러죠. 혼수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 그럴 때 제발 부탁드립니다. 집에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사열침이라고 하는 거예요. 사열침. 피를 빼는 사열침, 그 안에 넣는 사열침 알이 필요하겠죠. 그리고 소독을 해야 되니까 바로 이런 소독제가 필요하고,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, 저는 같은 경우는 응급처치에 써라라고 해서 이럴 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을 코팅을 해서 하나의 세트로 해서 저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나눠드리고 있는데, 아무튼 영상을 보시는 분이라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걸 잘 모르실 때는 그냥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. 자, 우선 졸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뇌경색이 왔다. 그럴 때는 몸 반쪽의 문제라든가 머리의 문제라든가 어지러움이 너무 심하다든가 토할 것 같다든가 이것이 점점점 기간이 짧게 올 수가 있는데, 그런 현상이 있을 때에도 무조건 합니다. 자, 그럼 또 한 가지는 졸도했어요. 졸도하게 되면 내가 할 수 없지 않습니까? 그럴 때는 집안 식구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는 숙지해 놔야 된다는 것이 응급처치로서 꼭 필요한 겁니다. 제가 오늘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 전조 증상이 있을 때에도 여기에서 뭐 하느냐? 바로 사열침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빼기 위한 건데, 전래대 내려오듯이 체했다든가 속이 불편하다든가 할 때 어머니들이 바늘을 가지고 머리에 극적극적 손에서 피를 뺐던 것이 아마 기억이 날 것입니다. 그건 옛날 얘기고요. 자, 지금은 피를 빼기 위한 도구로 사열침관, 사열침 알 등등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? 잘 보이는 봉투에, 그것도 투명한 봉투에 누구나 보기 쉬운 자리에다가 걸어 놓도록 합니다. 왜? 위급한 상황에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고 찾다가 시간 다 버리면 소용이 없으니까 이거를 꼭 잊지 마시고요. 자, 그러면 우선 졸도했다, 응급처치를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우선 먼저 해야 될 것은, 제일 중요한 건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니까, 그리고 그 다음에 토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봐야 합니다. 토물이 올라와서 기도를 막아서 숨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토물이 입에 물고 있는지 안 물고도 확인해야 됩니다. 제일 먼저 숨을 쉬고 있는지 맥박은 뛰고 있는지 확인하고, 토물이 입에 물고 있는지는 확인하고, 어떤 분들은 이랬을 때 심폐소생술을 한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런데 그런 경우와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. 자,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. 벌써 그 경우는 물에서 빠졌다가 어떻게 됐다든가 이런 상황 속에 되고, 그렇지 않고 지하철에서 졸도를 했다, 어떤 일을 하다가 졸도를 했다, 이럴 때에는 그것과는 다른 심폐소생술보다는 제 경험으로도, 제가 지금부터 한 20여 년 전인데
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지하철에서 아주 젊은 처녀예요. 지하철에서 나와서 같이 전 뒤따라가고 있는데 뒤에서 가고 있는데 앞에서 응 하고 쓰러지는 거예요. 근데 제가 그때 피를 빼는 침을 그때는 잘 모르고 안 가지고 다녔을 때예요. 근데 주변에 보니까 어느 여자분이 뿌러치라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것 좀 잠깐 빌려주십시오 해서 그 뿌러치를 가지고 그 상황에서는 뭐 알코올 소독을 한다 이런 상황이 안 되니까 피를 뺐어요. 피를 뺐더니 시커먼 피가 나옵니다. 그러더니 불과 1분이 안 돼서 눈 탁 뜹니다. 그리고 젊어서 그렇게 했지만 탁 뜨더니 주변의 상황 보니까 너무 창피하니까 그냥 도망치듯이 가버렸어요. 그런 경험이 있고 저는 외국을 많이 나다니진 않았지만 비행기 안에서 그분은 뭐 제 생각이지만 아마 저가 아니었으면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. 기내 방송이 나오는데 제가 가서 보니까 마찬가지예요. 절도해가지고 눈이 그냥 허연 동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. 제가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는 제가 사혈침 알맹이는 가지고 다녔습니다. 저는 그래서 이 작은 사혈침 알맹이는 제 주머니 속에 항상 3, 4, 5개는 늘 넣고 다녀요. 왜? 그런 상황을 많이 봤으니까 저도 해야 되고 누군가를 해줄 때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가지고 다닙니다. 자, 이것을 그럼 이용해서 어디에서 피를 빼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.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. 제2의 뇌는 손이에요. 중풍의 모든 것은 뇌의 문제입니다. 그런데 중풍이라는 것은 대부분 다 압력에 의해서 옵니다. 그러니까 꽈리처럼 그러니까 혈관이 터지는 거예요. 그럼 그 압력이 찬 뇌의 압력을 빨리 빼는 게 중요한 거예요. 쉽게 생각합시다. 풍선을 이만하게 불었어요. 근데 너무 세게 불었는데 그 풍선을 갖다가 팍 줄이고자 할 때 구멍을 어디에서 빼든지 상관없이 빠지잖아요. 자, 요거 한 가지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제2의 뇌는 손이요. 손과 발끝에서는 우리 몸의 오장육부의 막힘이 손목에 막힌다는 것도 제가 이제 강의 중에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그래서 손에서 피를 뺐던 것은 옛날에 어머니들이 체했을 때 피를 빼는 것도 그때는 엄지손톱 밑에서 뺐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. 자, 그러면 제가 바로 영상에 의해서 처음에 어디에서 피를 뺍니다라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여기에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손끝에서 피를 빼는데 이것은 가벼울 때 얘기예요. 즉 눈을 뜨고 있지만 우선은 이런 현상이 있다. 그럴 때는 바로 새끼손가락 손톱 밑에 이 지점, 네 번째 손가락 손톱 밑에 이 지점, 가운데 손가락 손바닥 끝에 이 지점이에요. 저는 이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칠 때 여기, 저기, 거기다 라고 하여 양손에 6군데를 빼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. 중요한 건 피가 나왔을 때 도움이 되는 것이지 피가 나오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. 제가 지금까지 경험에 의한 바에 의하면 거의 10명 가운데 4, 5명은 이 부분에서 피만 빼더라도 바로 눈 뜨더라고요. 그런데 여기를 했는데도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면 바로 이렇게 합니다. 자, 그럴 때 다시 1차적으로 해결이 안 됐다라고 했을 때 2차적으로 다시 시도를 합니다. 그땐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손톱 밑에 정가운데 약 2mm 밑에, 2, 3mm 밑에 여기를 손등에 10군데가 나오겠죠. 양쪽을 다 해야 되니까. 그럼 손바닥 끝에도 약 2, 3mm 밑에가 되니까 10군데가 나오겠죠. 도합 20군데에서 피를 빼는 거예요. 제가 보건대 이렇게 20군데에서 피를 빼면 거의 다 눈을 뜹니다. 그런데 중요한 것, 토하지 않도록 토하는 부분에 대한 걸 대처할 수 있도록 그게 중요해요. 자, 요거 한 가지가 있고, 자, 그럼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여기저기 거기라는 3군데를 양쪽에서 피면 6군데가 나오는데 이 부분만 해도 깨어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도 깨어나지 않다 했을 때는 이 부분을 20군데를 피를 뺍니다. 만약에 그래도 깨어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발을 생각하면 돼요. 발에도 똑같이 발톱 밑에 약 2, 3mm 밑에 10군데가 나오겠죠? 그러면 발톱의 바닥 쪽에 또 10군데가 나오겠죠? 중요한 건 거기서 피를 빼는데 이 사혈침을 이용해서 피를 뺍니다. 그런데 사혈침이 찾기도 뭐하고 없는데 이 침만 있다 했을 때는 이 침을 가지고 손으로 그냥 뺍니다. 왜? 이렇게 말씀드려 좀 죄송합니다만은 졸도에 있는 사람이 알아요? 모르잖아요.
중요한 건 피가 나와야 합니다. 이렇게 침을 지르다 보면 피가 쫙 뻗치는 사람도 있고 피의 색깔이 정말 새카맣습니다.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다만 그러자 소독을 좀 하고 휴지 준비하고 피를 뺀다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만에 하나 이렇게 피를 빼는 사이에 전화해야죠. 119에 전화하든 병원에 응급 보내야 되니까 그럴 때 오기 전에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제가 경험하건대 이렇게 피를 빼고 가신 분들은 나올 때 대부분 사람들이 걸어 나오는 걸 제가 봤습니다. 그런데 꼭 이것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경험에 의하면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갔을 때에는 죄송합니다.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치적으로만 보더라도 두뇌의 압력을 순간적으로 떨어뜨립니다.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또 한 가지 저 같은 경우에 주머니에다 늘 이처럼 이 알맹이를 넣고 다닙니다. 왜? 어떠한 응급 상황이 발생할 줄 모르니까.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신다든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있게 배우고자 하시는 분들은 내 평생에 우리 집안의 가족에게만큼은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라고 원하시고 소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. 저는 지금 40년이 넘도록 이 일을 해왔고 수많은 사람들을 배출했어요. 여러분들 아무튼 즉석 확인 체험 결과 공감대와 신뢰와 믿음으로 기대치를 줄 수 있는 모든 걸 만들어가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. 중풍 결코 안 됩니다. 중풍을 예방하고 온전한 대처하는 방법 지금까지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잠깐 보충 설명과 함께 제가 강의할 때 양쪽에 팔찌를 차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양쪽에 팔찌를 찼습니다. 그리고 이 팔찌에 대한 소개를 제가 강의 도중에 팔찌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는 건 이번에 처음이에요. 이 팔찌는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. 만든 지 38년째입니다. 이 팔찌의 이름을 뇌력 팔찌라고 이름을 붙였어요. 브레인 파워. 그러면 이 팔찌는 어떠한 결과를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것만 그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. 뇌와 연관된 건 바로 눈입니다. 눈이 침침하다 2, 3분 안에 뻥 뚫려요.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은 중풍에 대한 예방과 해결 방법을 좀 알아보고 있는데 몸 반쪽이 다르다. 몸 반쪽이 쩔쩔쩔한다. 기운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때 그 해당되는 쪽으로 이 팔찌를 차면 빠르면 5분, 길어봤자 20여 분 만에 사라집니다.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는 그런 분이 있느냐고 손 들어보라고 하면 보통 20명, 30명, 50명 모인 자리에는 한두 세 명은 꼭 있어요. 그럼 그런 사람들을 맨 앞자리를 모시고 제가 차고 있던 팔찌는 클러줍니다. 그리고 몸에 어떤 변화가 오는데 풀어진다? 몸에 무언가 빠져나가는 것 같다? 그리고 몸에 새로운 힘이 들어오는 것 같다? 이런 변화와 함께 있는 증상이 사라지면 그때 손 들고 이야기하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리고 강의 시작을 합니다. 그러면 어느 경우는 2, 3분, 어느 경우는 10분 그 자리에서 반드시 손을 두고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. 이름하여 이것은 뇌력 팔찌. 바로 중풍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 뇌를 도와주는 에너지를 넣어주는 것이 바로 이것은 그 자리에서 변화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방법을 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제가 만든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브로셔와 함께 거기에 자세한 내용으로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팔찌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이런 것은 제가 만들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또 한 가지로 예방과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. 제가 만든 팔찌에 대해 말씀드려 송구합니다.